좀 그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시작 전에 질문해 주셨는데 그 피해자분의 사진과 영상은 그 기사에 쓰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많이 알려져서 실익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기사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지금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은 기자님들께서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사건이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방식으로 공론화되지 않도록 기자분들의 협조와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한데 네,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이런 어떤 일들을 겪고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는 기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는 어머님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은 저희가 이제 엔터사 대표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형평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사건 시점과 왜 이제 진행하는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경우 사실 따라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간들이 피해자가 이제 용기를 내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중지가 최대한 그 가능한 대로 중지가 최대한 되는 대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따가 발언 순서 정해진 발언 순서들 끝나고서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건데 질의응답 때는 저희가 이제 오늘 현장에 저희 예상보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매체대로 질문 하나씩만 해주신다고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리고 저희가 그 어머님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 발언과 이 정해진 발언 몇 개가 끝나고 나서는 어머님께서는 자리를 좀 이석해서 질의응답 때는 어머님이 질의응답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회견 그 첫 발언으로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진 전 멤버 가은이 엄마입니다. 가은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유독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는 정말 밝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이돌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서 은근히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인 저는 목표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 부모로서 아이를 괜히 잘못 보였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견 한번 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따랐습니다. 이게 확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돌 생활을 지속하려 노력했기에 저는 아이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다라며 달랬습니다. 매일 숙소와 회사에 갇혀 이용학 대표의 감시 아래 갇혀 지내던 아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든 소통은 막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춤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수업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로 찾아와 휴대폰 검사를 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이는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용학 대표는 아이를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몇 번이나 저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제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은이는 이제 막 생긴 팬들이 너무 소중하다며 그래도 메이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를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성명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을 했고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눈물을 흘리고 미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 가혹했고 아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들어왔고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 현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되었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습니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것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는 회사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영학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입장문은 거짓투성이었고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143이라는 회사에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고작 합의문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가진 것 없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대표에게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한 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됩니다.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의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럼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은이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의 말을 남기고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은이의 매일인 탈퇴 기사가 나왔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힘이 없는 저희는 끝까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이의 꿈과 삶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은이는 메이든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망을 지키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또 상처를 받을까, 또 어떤 거짓말로 대응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영원히 죄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미련하게 대응해서 아이를 더 깊은 어둠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저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내 딸 가은에게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인생을 시작해야 할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까지 어쨌든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먼저 드리긴 했는데요. 관련된 자료들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네, 그 변호사님 먼저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미 관할경찰서에 이용학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학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피의자의 경찰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는 사건 직후에는 스스로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표는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갓 데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력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던 사안으로서 소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 및 아동 청소년인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속사 대표는 위력이 없었다거나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므로 추행의 범위가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소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은 18세인 피해자들보다 약 30년 이상 연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과 성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 채용, 전속계약 체결, 데뷔, 음원 발매 등 개인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죄질이 매우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모멸감과 치욕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체부 인권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가 언제까지 범행을 부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범행을 부인한 결과가 어떠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의자의 사진, 영상, 음성 사용과 사건 상세 내용 묘사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발언으로 143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셨던 서유정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K-POP 아이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서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143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A&R로 일하며 피해자인 오가은 양을 직접 캐스팅하고 메이드 멤버들 중 일부를 케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진실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을 하다가 2012년 보컬쌤을 통해 이용학 대표를 작곡가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곡 관련 소통 말고는 깊은 교류가 없었기에 2021년 A&R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업무는 A&R 팀장으로서 콘텐츠 제작, 캐스팅, 스케줄 관리 등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며 연습생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대표님이 특정 멤버를 편애히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A 멤버에게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네가 나가기로 했는데 B가 대신 나가게 됐어 같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멤버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차별에 대해 울며 호소했고 대표는 오해였다며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용학 대표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언뜻 보면 내가 널 예뻐한다는 표현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멤버를 서로 경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대표에게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차별하지 말 것,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고려할 것,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저를 거쳐서 불가능 일대를 조율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이용학 대표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앞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고 트레이너들의 급여가 수시로 밀렸습니다. 직원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회사의 결정적 계기는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잔존하던 저의 마지막 신뢰마저 없어져서 퇴사했습니다. 저는 퇴사 후 현재 사안을 접하며 미처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피해자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언급된 가은이가 팀 내에서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감정이 섬세해서 다투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저를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관계가 유연해지도록 중재해왔습니다. 가은이는 자주 충돌하던 연습생들을 정말 모두 사랑하고자 했던 아이였습니다. 늘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이용학 대표의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 명품백을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요.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여러 학부모에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전속계약을 악용해서 연습과 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지속했었고요.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상기 사실들은 모두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다수인 연습생들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가 이런 악행을 반복하는 것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왜곡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을 허락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은이의 진심과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자리를 좀 이석하고 다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잠시 카메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건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배포드린 보도자료 문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상태로 JTBC를 통해서 이제 그 보도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대표 측이 이제 그 불필요한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인다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사건에 대해서 그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낱낱이 알리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들께는 이 자료를 공개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단이나 배포는 어렵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지 피해자 보호를 하면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배포한 자료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건의 경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기본적인 경위, 법 적용 사항이나 이런 건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본 콘서트 첫날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콘서트가 끝나고서는 같은 방에서 이제 일본인 친구들 6명이서 같이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일본인 멤버도 포함되어 있던 자리이고요. 그렇게 짧은 모임을 갖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전에 이제 보도에서는 남자친구를 숙소에 데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3주 정도 후에 이제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 일을 모임에 단지 남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혼을 내고서는 강제추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강제력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자유의사가 박탈된 상태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는 이제 큰 충격에 빠졌고 대표가 이제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부모님들도 당연히 충격에 빠지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추스리시고서 대표를 만나서 이제 사건의 잘못을 시인을 듣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활동의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물러날 것을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고 멤버들과 소통하지 않을 것을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쨌든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감내하면서 어쨌든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대표와의 공간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 단장에서 보도가 되고서는 특히 이제 피해자의 음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방송이 되면서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이제 그 사건의 시작이 남자친구를 숙소에 데리고 왔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마치 잘못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왜곡이 되면서 피해자에게는 더더욱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 부분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사실무근이랑 입장문을 내기 위해서 이제 동의를 요구하고 좋아요를 누를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대표가 이제 그 피해자 본인의 입장문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 그러자 이제 대표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도 계속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속 계약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룹을 탈탄도 공지하고 전속 계약은 오히려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속계약 해지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해자 측이 지금까지 드러난 주장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분은 평소에도 이제 대표에게 성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위 이제 그 소원이 뭐냐라고 식의 어떤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 대표가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의구심을 갖고 이상한 소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이전에 대화 내용이 존재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유발했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당일에도 영화관에 끌려간 피해자가 이제 친구에게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차마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제 가급히 전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대표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대표를 만나서 들었던 그 대화 내역을 부모님이 만나서 했던 대화 내역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잠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아까 왜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었던 게 저는 그거 듣고 싶고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사망하신다면 또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이 녹음에서 나오듯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고, 네,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가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작성한 각서가 있습니다. 네, 좀 잘 안 보실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각서 내용을 보시면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이용학은 걸그룹 멤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향후 143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직후에 이제 다른 멤버의 부모들이 모두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하고 가해자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수가 우리 범죄적인 거니까 내가 계속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범죄를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거는 뭘 출소를 하거나 막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셔요. 지금 상황에는 그냥 있는 대로 말 나온 김에 다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네. 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아예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예 물러나겠습니다. 예, 이 음성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멤버 부모들 앞에서도 이 사안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지적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자꾸 대표가 실수, 잘못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사건을 축소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이제 대표도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이제 그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도 이제 그 방금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거는 이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그 다른 멤버들 모두가 있는 부모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자료이고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지만 최소한으로만 공개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건이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대표 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아쓰시지는 않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료를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표 측에서 아마 반론 취재를 하셔야 되니까는 대표 측 입장을 취재하실 텐데 그 취재의 입장이 마치 진실 공방인 것처럼만 다뤄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사건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이 사안이 사실은 엔터 산업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단순히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님께 대중문화 산업의 측면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재상이라고 합니다. 오정도 기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세 소장님,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부 취재보도 발표한 준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죄송하다라는 표현은 그 피해자 가족이 할 말은 아니죠. 일사상 대표 더 소속사와 이영학 대표가 반드시 죄송하다고 진정원에 사과를 해야 하고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문화원장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데이터로 살펴본 K-팝 해외 매출액 동향에서 보면 2023년에 K-팝 그 해외 매출액이 약 1조 2천억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해외 매출로는 사상 최초 1조 돌파여서 그때 당시에 매우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24년도 말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5년도 K 콘텐츠의 수출 전망을 내다보는 보고서를 역시나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9개로 나눠진 콘텐츠 산업 분야 중에 음악이 역시나 수출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대중문화 산업이 한국 경제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보고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발맞춰서 지금 각 정당에서도 경선 후보자들이 K 콘텐츠 육성과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적 외형적 성장과 달리 대중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노동자들이나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특히나 그 K-팝 최전선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의 인권의 노동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144 엔터의 그 대표 성추행 문제는 단순히 그 특정 소속사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이돌 연습생이나 젊은 그 아티스트들이 처한 인권과 노동 환경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갑질 성폭력. 이 작동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 갑질 성폭력은 산업 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속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부재한 것으로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으로 한계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획사 중심의 수직적 권력 구조, 고용계약보다는 독점적인 전속계약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위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성폭력이나 갑질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 표준계약서나 구속합의서 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상당히 적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인권침해 예방 장치 자체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이어서 얘기할 문체부, 그 정부가 가져야 할 감독과 규제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중문화예술이 단순히 국위선양을 위한 그 자원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 K-팝과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주요한 그 홍보 수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그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정책 중심의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내부에서 그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인권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산업법에 대한 진흥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능도 법률상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그 노동환경 실태 조사라든지 인권 가이드라인, 재정이라든지 그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과 같은 것들은 사실상 방기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그 문화산업을 경제성장 산업으로만 좀 간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이와 같은 위계적 성폭력, 갑질 성폭력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는 단순한 그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창작자와 노동자의 창의성과 노동, 그리고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산업 내부에서 창작자와 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면, 이는 그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이 생태계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국제적인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은 어떠한 산업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산업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이민경 활동가님이 돼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이 산업 분야에 마련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시겠습니다. 먼저 귀한 발언해주시니까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이민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블랙핑크를 무척 좋아해 틈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K-팝 댄스 연습을 하는 걸 즐기는 딸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과 한편에 서서 이분들께 작은아마 힘을 보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돌 지망생을 꿈꾸는 사람만 100만 명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중 무사히 데뷔할 확률은 고작 0.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 이것도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습생들은 고작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데뷔할 확률 역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데뷔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하는 아이돌의 수 역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연습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린 미성년자로 부모와 떨어져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에 쏟아붓지만 연습생은 데뷔하지 않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들에게는 학교 생활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 될 때까지 이들은 꿈을 그저 담보로 잡힌 채 힘든 훈련과 때로는 부당한 가학을 견디면서 그 0.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의 피와 땀을 흘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획사는 연습생 대비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연습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 역시
기획사에 주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성추행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습생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영영 이 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생들의 목숨줄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표에 의해서, 그것도 미성년자인 연습생 대상으로. 이들에게 공간 분리 조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참다 못해 문제를 대중 앞에 공론화시켰지만 이용학 대표는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회사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멤버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더럽고 저열한 공격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 공격의 수법이라는 것도 참으로 저열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슬러쉐이밍이라고 하죠.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아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연습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아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번 겪게 되면 사회생활 경험이 아무리 많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일상이 파괴되고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 회복의 과정은 지난합니다. 이전 상태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 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인도 이럴진데 하물며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기획사 대표 앞에 놓인 어린 연습생들이 받게 될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힘든 것은 그토록 치열하게 꿈꿔왔던 데뷔와 이들의 반짝이는 청춘, 그리고 평생을 바쳐온 이들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꿈, 그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20살도 되지 않는 나이에 이미 해버려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2020년에 1895년에 달하던 기획사 소속 K-POP 연습생 수는 2022년 말 기준 1170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연습생 지원자도 현재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습생들의 자발적인 포기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K-POP 산업이 가진 착취적 성격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은 이제 해외 팬들에게조차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K-POP 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습생들의 꿈을 저당잡아 당신들의 어줍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들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회상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이들이 헐헐 날아올라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어엿한 아티스트의 한 명으로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소중한 인간으로 대해주십시오. 연습생들은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을 향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범죄자는 제발 이 업계를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는 그때까지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연대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 K-POP 산업에 그 수많은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순서를 마치고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후의 활동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측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피해자에게 그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절차 당연히 밟을 거지만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수사당국에 아까 변호사님이 이미 보도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수사당국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서 대표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 사건이 같은 식의 어떤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로서 문체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던 보도 JTBC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한 30분 안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소속하고 직함, 소속하고 이름 성명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유수연인데요. 혹시 그 고소장 접수했던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고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실까요? 먼저. 저는 SBS 연예뉴스의 강경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내용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ANR 그 관계자분이 얘기하셨을 때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되는 상황에서 뭐 특정 멤버에게 홈백을 사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이 기자회견의 그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또 다른 멤버에게 예전에 있었던 증언을 토대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은 퇴사하신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있었던 증언은 대표의 이전 행적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소속사란 말씀이시나요? 아니요, 143 엔터테인먼트에서 재직하실 때, 재직하실 때 이제 겪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아까 그리고 뉴스원 기자님이 고소장 접수, 이건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죠. 고소장 접수한 법원은 143 엔터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번 달 2025년 4월경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강남경찰서죠. 강남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송재인 기자라고 하는데 조금 행정적인 거긴 한데 아까 뭐 언급해 주셨던 그 취득하고 각서 있잖아요. 이건 뭐 제공 보도를 전제로 한 제공이 가능하신데요. 아까 녹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워딩이 잘 들리진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텍스트화돼서라도 좀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음성 제공이 가능한지 보도도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분이 이제 그 남긴 음성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그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텍스트랑 같이 녹취를.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걸그룹이다 보니까 멤버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주장하는 그 멤버가 한 명인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다른 멤버들은 피해 상황이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조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멤버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된 바가 아직 없고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피해 사례는 한 명. 네, 안녕하세요. 성신문 김나연 기자인데요. 일단 가은 씨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멤버들에 대한 걱정도 설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미치는 좀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활동 중인 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다른 멤버들의 피해가 사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 사안이 빠르게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저 미디어 오늘의 정민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뭔가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JTBC에 대해서도 그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아까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 회사 측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묻고 싶은 부분이고,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뭐 아시겠지만 가처분 신청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로서 사실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왜 그러는지는 저로서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JDBC 보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사실인 것처럼 한 것과 피해자 반론 없이 지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어쨌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제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어머님께서 뭐 합의금 얘기하셨는데 혹시 좀 가해자 측에서 그 합의금 문제로 2차 가해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냈던 그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에서 대한 회신이 가해자들 피해자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경과들을 다 공유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앞서 어머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요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표가 일선에 물러나라. 멤버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의 전부였는데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갔던 내용이라는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사 직원이셨던 허유정께서 말하실 때 뭐 이전에도 뭐 다른 강제 소속과 저 뉴스원 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뭐 다른 강제추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멤버들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뭐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허유정님이 이제 그 증언을 받으신 거고요, 당사자로부터. 그렇고 그거는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대표의 행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143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좀 부연을 드리고요. 대표가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은 회사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 관련해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노출하지 않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은 진행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협소하고 좀 열악한 장소에서 기자회견 진행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보도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이메일도 명함 주시고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할 게 있어? 얼마나 달라고?